오이가 당뇨와 혈당 관리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오이가 혈당에 좋은 이유로 혈당 지수가 낮아서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이가 혈당을 낮추는 진짜 이유는 논문에서 밝혀졌는데요. 오이 안에 숨어있는 특정 성분이 당뇨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 중에는 오이 자체의 효능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먹는 순서인데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오이를 먼저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 곡선이 무려 73%가 달라진다는 실제 임상 데이터입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끝까지 보시면 오이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도움이 되는 음식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식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이가 좋다는 걸 알려준다면서 왜 아침 식사냐 싶으시죠? 사실 오이가 아침 식사에 챙겨 먹으면 정말 완벽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할 아침 식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지면 오이가 도대체 왜 아침에 먹으면 좋은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침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마다 생활 습관도 몸 상태도 다르죠. 그런데 절대로 아침을 거르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밤새 공복 상태가 길어지거든요. 이때 아침에 새벽 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새벽 현상은요, 코티솔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들이 새벽에 분비되면서 간에서 당을 만들어 혈당이 저절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동안 평균 16 정도의 혈당이 자는 사이에도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아침까지 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복이 더 길어져서 점심에 자연스럽게 폭식으로 이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을 거르면 당뇨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뭘 먹었느냐가 점심 혈당까지 결정한다는 사실인데요. 어떻게 아침에 먹은 게 점심 혈당까지 이어진다는 건지 조금 의아하시죠? 이걸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점심을 먹더라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점심 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음식이 단순히 아침 혈당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혈당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아침 식사 대충 못 하시겠죠. 또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아침을 일찍 드시는 분이 늦게 드시는 분보다 당뇨 발생 위험이 무려 59% 낮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언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음식이 바로 오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이가 혈당을 낮추는 진짜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오이가 혈당에 좋은 이유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가 혈당에 좋은 이유로 혈당 지수가 낮아서라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입니다.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이라고 하는데 오이는 고작 15거든요. 흰쌀밥이 87, 식빵이 91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낮은 수치인지 감이 오시죠. 혈당 부하 지수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인 거죠. 그런데요, 오이가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성분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캠페롤이라는 성분입니다. 연구를 통해 오이 과육을 분리하고 정제해서 혈당을 낮추는 핵심 물질을 찾아냈는데 그 정체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캠페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캠페롤이 어떻게 혈당을 낮추냐면요.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장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작동합니다. 이 효소가 빨리 작동할수록 혈당이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런데 캠페롤이 바로 이 분해 효소의 작동을 억제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 자체를 늦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이 방식이 실제로 당뇨약으로 쓰이는 성분과 동일한 기전입니다. 약이 하는 일을 오이 안의 성분이 똑같이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동물 실험과 시험관 실험 수준의 연구입니다. 오이를 먹으면 당뇨약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이 안에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성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근거가 이렇게 탄탄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오이가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혈당 자체도 문제지만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신장, 눈, 신경까지 망가지는 합병증이 오기 때문인데요. 이 합병증의 주범이 혈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서 단백질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처럼 몸속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과정인 건데요. 혈관이 굳고 신장이 망가지는 게 다 이 최종 당화산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팀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오이 추출물이 이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를 차단한다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서 이미 올라간 혈당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까지 오이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포 실험 수준의 연구입니다. 하지만 오이를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건 아닐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오이는 단순히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차단하는 캠페롤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 당뇨 합병증의 주범인 최종 당화산물 생성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이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혈당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집중해 주세요. 아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이 73%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의과대학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양으로 먹게 했는데요. 한 번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채소와 단백질을 나중에 먹게 했고, 또 한 번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게 했습니다. 음식은 똑같았고요. 양도 똑같았습니다. 딱 먹는 순서만 바꾼 거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었을 때는 혈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식사 후에 2시간 동안의 전체 혈당, 곡선을 계산해 보니까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었을 때보다 73%나 낮게 나온 겁니다. 음식도 같고 양도 같은데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73%나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이후에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기 연구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킨 그룹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당화혈색소 개선이면 당뇨 관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거든요. 참고로 우리나라 당뇨병 관련 학회도 이 식사 순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이 같은 채소를 먼저 먹으면 채소의 식이 섬유가 위장을 먼저 채우면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더 늦춰줍니다. 그러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미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깔아 놓은 방어막 때문에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를 먼저 먹는 게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걸 막는 방어막을 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순서로 드시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이를 포함해서 채소를 먼저 드시고요. 두 번째는 달걀이나 땅콩, 고기 같은 단백질과 지방을 드세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만큼이 순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오이 조합 4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오이와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정말 효과적인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마지막 순서 기억하시죠? 지금 알려드릴 조합 4가지를 그 순서에 맞게 드시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첫 번째 조합은 오이와 식초입니다. 오이와 식초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음식 있으시죠? 맞습니다. 바로 오이냉국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여름철 시원한 음식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정말 탁월한 조합이거든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임상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 식사 전후로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추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오이의 캠페롤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이중으로 차단하는 셈이죠.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식초를 넣고 가볍게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걸 식사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드셔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채소, 먼저 순서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오이는 차가운 성질, 식초는 따뜻한 성질이라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는 좋은 조합이기도 한데요. 참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즐겨 드셨는지 신기하죠. 두 번째 조합은 오이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오이는 식물성 식품이라서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달걀의 양질의 단백질이 이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줍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당뇨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아까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순서 기억하시죠? 오이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을 드시면 이 순서가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혹시 달걀 노른자 콜레스테롤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래도 걱정되신다면 달걀 흰자 위주로 드셔도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아침에 오이 반 개와 삶은 달걀 한두 개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방울 토마토 5개에서 6개를 곁들이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오이와 땅콩 버터입니다. 오이와 땅콩, 버터라고 하면 어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조합이야말로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 중 하나입니다. 땅콩 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이 세 가지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할 때 땅콩 버터 2스푼을 추가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졌는데요. 오이의 식이섬유와 땅콩 버터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드시는 방법은 오이 반 개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순수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 한 큰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이 조합으로 드시면 오랫동안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조합은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데요. 아까 당뇨 합병증의 주범인 최종 당화산물이 혈관과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바로 이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각종 합병증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오이의 당독소 억제 효과까지 더해지면 합병증 예방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토마토도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서 오이와 함께 먹어도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두 채소 모두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주면서 칼로리도 낮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샐러드처럼 그냥 드셔도 좋지만요. 토마토 속 라이코펜 흡수를 높이려면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달걀과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오이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항산화, 혈당 관리까지 한 끼에 다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이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활용해 혈당 관리를 한 사례도 있지만 굳이 집으로 만들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핵심인 식이섬유가 상당 부분 손실되거든요. 그래서 생오이 그대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오이로 드실 때 껍질을 꼭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오이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데요. 사실 오이의 혈당 관련 핵심 성분들이 바로 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캠페롤도, 베타카로틴도, 비타민 K도, 식이섬유도 전부 껍질 쪽에 훨씬 많이 들어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는 순간 오이의 혈당 관리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겁니다. 오이. 먹으면서 껍질만 버리고 드셨다면 사실 절반도 못 드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잔류 농약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면서 씻으면 농약의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오이는 생오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하루의 중간 크기 오이 1개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런데요, 오이를 드실 때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이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이는 박과식물입니다. 호박, 수박, 멜론이 전부 같은 박과식물이거든요. 이 박과식물들은 가뭄이나 고온 같은 재배 스트레스를 받으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쿠쿠르비타신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쓴맛이 강한 박과류를 먹은 후에 구토, 설사, 복통이 생기고 심한 경우 쇼크까지 발생한 사례가 의학 저널에 보고됐습니다. 주요 사례들은 다른 박과류에서 발생했지만 오이도 같은 박과식물이기 때문에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쿠쿠르비타신은 끓여도 볶아도 절여도 독성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이를 먹다가 쓴맛이 나면 즉시 뱉고 그 오이는 통째로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의 칼륨 성분이 일반인에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서 과량 섭취하면 좋지 않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이는 분명히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이 하나로 당뇨가 낫거나 약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이는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보조식품입니다.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